이것이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보고 싶었던 장면이었다. 화려한 역습과 상대를 당황하게 만드는 빠른 스피드. 그리고 이 공격진을 이끌며 수비진들을 농락하는 손흥민의 퍼포먼스를 말이다. 손흥민은 측면에 한 평 정도의 공간만 만들어줘도 이렇게 위협적인 선수이다. 그러나 클린스 많은 공간은커녕 앞으로 공을 전개시키지 조차 못했다. 우리가 알던 슈퍼소니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새벽 열린 토트넘과 브라이튼 간의 프리미어 리그 24라운드 경기에서 손흥민은 후반전 교체 출전하며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또 다시 극적 승리를 만들어냈는데요. 토트넘은 손흥민이 없는 사이에 꽤나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안컵 기간으로 손흥민이 빠져있는 동안 토트넘은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거두었고, 특히나 팝컵에서 맨시티에게 탈락한 건 굉장히 실망스러웠는데요. 심지어 바로 직전에 열린 에버튼에게마저 경기 막바지까지 앞서가다 극적인 골을 먹혀 승리를 놓치고 말았고, 역시나 토트넘의 전술에 손흥민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선수라는 걸 다시 느낄 수 있던 일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손흥민은 아시안컵 탈락에 패배를 씻어내리기도 전에 곧바로 다음 경기에서 토트넘의 벤치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건데요. 하지만 역시 토트넘 입장에서도 손흥민에게 휴식을 부여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번 시즌 국대와 클럽을 병행하며 손흥민은 가장 많은 경기를 뛰어온 선수이고, 심지어 아시안컵에서도 전 경기를 선발 풀타임 출장하며 정말 미칠 듯이 굴려졌습니다. 가급적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도 선수의 부상 관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손흥민을 가급적이면 쓰고 싶지 않았겠지만, 오늘 브라이튼을 상대로 한 토트넘의 경기력은 결국 후반전에 손흥민을 경기장으로 불러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트넘은 자신들의 홈구장에서 열린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반 17분부터 브라이튼에게 선제골을 실점하며 꽤 오랜 시간 끌려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리그에서 가장 강한 전방 압박을 사용하는 브라이튼은 토트넘을 상대로도 여전히 자신들의 전술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후방 수비진은 브라이튼의 밀착 마크에 당황하기 시작했는데요. 전반 15분경 브라이튼이 공을 탈취하면서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 혼전 상황 속에서 반더벤은 그만 상대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말아 PK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브라이튼은 이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앞서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토트넘은 전반전 완전히 브라이튼에게 잡아먹혔습니다. 마땅한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설령 만들어냈더라도 최전방의 베르너와 쿨루셉 그리고 히샬리송이 홈런을 때려버렸죠. 결국 후반전 60분까지도 공격이 풀리지 않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에게 몸을 풀 것을 지시했는데요. 손흥민이 몸을 풀기 시작하자 프리미어 리그의 카메라는 곧바로 이를 비춰주었고, 홈팬들은 엄청난 환호성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투입되기 딱 1분 전, 토트넘 입장에서는 가장 바라던 순간이 찾아왔는데요. 측면에서 날카로운 공간 패스가 전방으로 달려가는 사르를 향해 들어갔고, 사르는 이 공을 중앙에 히샬리송을 향해 크로스를 올렸으나 수비수의 발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컨볼이 브라이튼의 골대를 맞고 다시 튕겨나와 사르의 발 앞에 떨어졌고, 사르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행운을 놓치지 않고 밀어넣었는데요. 여러모로 운이 따라줬던 골이었고, 여전히 토트넘이 경기를 뒤집은 건 아니었지만 손흥민이 투입되기 직전 터진 동점골이라는 것이 엄청난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르의 골 세레머니가 끝나자마자 손흥민은 벤탄쿠르와 교체해 경기장에 들어갔고,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이 이 상황에서 무언가 반드시 하나 해주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이 교체 투입된 후 토트넘 공격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토트넘의 공격의 속도가 더해지기 시작했고, 일방적으로 당하던 경기에서 이제는 토트넘이 브라이튼을 압박하는 형세로 바뀌었는데요. 양팀은 경기 마지막까지 무자비한 난타전을 벌이면서 추가골을 노렸으나 정규 시간이 끝나고 추가 시간까지 끝나가는 와중에도 결국 골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겠다며 직감한 팬들이 슬슬 경기장을 떠날 채비를 하던 찰나, 경기 종료 15초를 남기고 토트넘의 역대급 카운터 어택이 먹혀들었는데요. 히샬리송과 손흥민 그리고 메디슨이 삼각 패스를 통해 브라이튼의 압박을 전부 허물어버렸고, 메디슨은 최전방으로 달려가는 히샬리송에게 재차 전진 패스, 그리고 히샬리송은 이 공을 측면으로 달려가는 손흥민에게 다시 내줬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공을 몰고 들어가며 반대편에 있는 존슨에게 택백 크로스를 연결시켜줬고, 존슨이 집어넣으며 토트넘은 이번 라운드 또 다시 가장 극적인 승리를 연출해냈습니다. 손흥민은 역시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활약하는 토트넘의 히어로이고, 특히나 존슨에게 연결시켜준 이 크로스가 말이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반응인데요.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역습 속도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믿기지가 않는 건 바로 손흥민의 발목힘이다. 손흥민은 하프라인 뒤쪽부터 거의 50m가 넘는 거리를 달려왔다. 몸에 이렇게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반대편으로 힘이 실린 크로스를 전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아마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맨시티의 케빈 데브라이너나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같은 엄청난 킥력을 보유한 선수들이나 가능할 것이다.
게다가 손흥민이 이 공을 왼발로 처리한 것은 더욱 놀랍다. 역시나 전 세계에서 가장 양발을 자유자재로 잘 쓰는 선수이다. 심지어 손흥민은 발목 힘과 동시에 섬세함까지 지니고 있는 기술적인 선수이다. 만약 강한 킥력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세기 조절에 실패하면 그 크로스는 브레넌 존슨을 넘어가거나 혹은 상체 위쪽으로 향해 쉽게 처리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기술만 있고 킥력이 없으면 존슨에게 도달하기 전에 상대 수비수가 커트해냈을 것이다. 하지만 손흥민의 크로스는 힘있게 날아가 브레넌 존슨의 발 앞에서 멈춰버렸다. 그동안 무수한 기회를 날려먹은 존슨이지만 이 크로스는 사실상 손흥민이 존슨의 식도까지 골을 떠먹여준 것이나 다름없다. 아마 아시안컵에서 한국 팬들은 바로 대표팀의 이런 모습을 원했을 것이다. 비록 국가대표에서는 원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한 채 토트넘으로 돌아온 손흥민이었지만 이제 토트넘은 유럽 최고의 공격수와 함께 다시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다. 손흥민은 아시안컵에서도 수없이 많은 드라마를 연출했고 토트넘으로 복귀하자마자 또 이런 극장 경기를 만들어냈으니 위기의 순간에 팀을 가장 많이 내는 이런 선수를 전 세계에서 또 찾아보기는 힘들 텐데요. 손흥민은 고작 30분의 출전 시간만으로도 이 경기 최고의 선수가 되었으며 이와 대비되는 최근 국가대표 경기를 통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선수가 있어도 이들을 사용하는 감독의 수준이 형편없다면 답이 없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클린스만은 요르단전에서 손흥민에게 조금의 공간도 만들어주지 못했고 경기 내내 최후방에서 공만 헛돌게 만들었는데요. 그러나 이 참담한 결과에도 반성하는 기색조차 없이 싱글벙글하며 공항으로 입국하여 팬들의 빈축을 샀고 또 최근에는 국내로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비밀리에 다시 미국으로 출국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팬들은 계속해서 대표팀 사령관의 교체를 축협에게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감독 밑에서 고생해야 하는 한국 선수들과 손흥민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소속 클럽에서만큼은 앞으로 손흥민이 행복 축구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데요. 이번 승리로 인해 토트넘은 다시 4위권 안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하였고 한 경기를 더 치르긴 했지만 아스날과의 승점 차이도 고작 2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줄부상으로 고생했던 토트넘의 스쿼드 사정이었지만 이제 메디슨과 로메로 반더벤 같은 선수들이 모두 복귀를 끝마쳤고 손흥민마저 국가대표팀에서 돌아와 팀에 합류했으니 비로소 토트넘의 최고 정예 멤버가 다시 전부 갖춰지게 되었고 이제 손흥민은 리그를 폭격한 일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아직도 선두권과의 승점 차이는 가시권에 있으며 이대로 토트넘이 쭉 연승을 이어나간다면 시즌이 종료되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뒤집힐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 손흥민의 두 번째 득점왕 가능성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아시안컵 탈락 후 은퇴 암시 발언까지 하며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손흥민이었지만 이번 브라이튼전 승리 그리고 경기 최고의 활약을 보여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2월 18일 자신들의 홈에서 울버햄튼과 맞붙게 되는데요. 재미있게도 바로 다음 상대가 황희찬이 속해 있는 울버햄튼입니다. 어쩌면 아시안컵이 끝난 직후 팬들은 곧바로 코리안 더비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